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일까지 2주 더 연장했죠. 네, 사적 모임은 최대 6명까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한 건데요. 먹는 치료제 처방은 현재 60세 이상에게 하는데 오는 7일부터는 50대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긴 코로나19 사태로 사회는 움츠러들었지만 그래도 어김없이 봄은 오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2월 4일은 입춘인데요. 뒤에 사진을 보시면 부산에는 벌써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혹독한 겨울도 반드시 따뜻한 봄에 자리를 내어주듯 암흑처럼 긴 코로나19의 터널에서도 반드시 빠져나갈 날이 올 겁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등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출생아 수가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출산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 40대 이 씨는 급히 대피하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폭력 조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모인 조폭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결국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3일 1,064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가파른 확산과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등이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15명, 김제 48명, 남원 44명, 고창 35명, 부안 32명 등입니다. 확진자 재생산 지수는 유행 지속 경향을 뜻하는 1을 넘어서 1.4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공직자 재택근무를 시행합니다. 전북도청과 전북도 산하 15개 공기업, 출연기관 직원 3분의 1은 4일부터 일주일간 재택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처는 공공기관 내 이동량과 접촉 빈도를 줄이자는 도지사 특별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네, 지난해 전북 지역의 인구가 180만 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일자리나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떠난 사람도 많지만 이 무엇보다 출생아 숫자가 줄면서 전체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네,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대대적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나섰는데요. 과연 효과는 얼마나 될지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지역 출생아 수는 539명. 지난 1981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12,000명대였던 출생아 수도 지난해 7,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인구 절벽 현상이 심각합니다.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는 대대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놨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22년도 출생하는 아동 1인당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0만 원을 천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지급 예정이고요.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사업 계획을 구상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출산지원금 지급 규모도 커집니다. 도내 14개 시군이 모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남원시는 넷째 출산 시 최대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금성 지원이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출산 이후 육아 지원이나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과 9월 정책 개선을 촉구하여 난임으로 출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의 지원 제도가 개선되었으며 앞으로는 월 봉급액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육아 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100%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금 지원에 나선 전북도. 돌봄센터 건립이나 정주여건 개선 등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지 않기 위한 세심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전북 지역은 5일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발이 날리면서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4일 전북 지역의 최저기온은 전주 영하 4.2도, 남원 영하 6.8도, 장수 영하 8.9도 등으로 기온이 전날보다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낮 최고 기온도 전날보다 낮은 0에서 4도로 기록됐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서해안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5일까지 전북 서부에 2에서 7cm, 전북 동부에 1에서 5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3일 저녁 10시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 43살 A씨는 다행히 급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 계기판 쪽에서 연기와 불꽃이 보였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폭력 조직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복하기 위해 모인 조폭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군산의 한 주점에서 조직원이 폭행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패싸움을 하기 위해 집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지역 유초 특수학교 교사 합격자 10명 가운데 8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2022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합격자 103명을 4일 홈페이지에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유치원 24명, 초등학교 59명, 특수유치원 8명, 특수초등학교 12명입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85명으로 합격자의 82.5%를 차지했습니다. 정읍 지역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넘기고 마무리됐습니다. 정읍시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모인 이웃돕기 성금은 8억 5천여만 원으로 목표 금액인 3억 5천여만 원을 넘겨 240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기업, 단체가 동참했다며 지역 내 저소득층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제24회 김제지평선 축제가 오는 9월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김제지평선 축제 제전위원회는 수학기 전에 축제를 열어 주민 참여를 늘리고 풍요로운 황금 들녘을 선보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축제 기간 개천절 연휴가 끼어 있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제시는 발전하고 차별화된 시도를 통해 대한민국 명예 대표 문화관광축제 명성에 걸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승범 정읍시 의원이 대한민국 신문기자협회가 선정한 위대한 한국인 100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읍시의회는 김 의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무성서원 등 지역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문화유산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오는 3월 9일 대선으로 인해 수면 아래에 머물렀던 민주당의 6일 지방선거 후보 선출 방향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당직 사퇴 시한의 예외 인정을 비롯해 943명의 복당자 피선거권 회복 등 6일 지선과 관련한 현안들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이 대선 승리에 올인하면서도 지선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정치권은 특히 민주당의 복당 추진과 대선의 여파로 전북 지선은 민주당의 공천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무소속 196명이 민주당에 복당하면서 지선 후보들의 공천 경쟁은 역대 선거 사상 가장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 당원 당규 등을 언급하며 공천 과정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에 대한 가산점을 공천의 최대 변수로 꼽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복당자에 대한 감점 문제는 유동적이지만 정치 신인, 청년에 대한 가점은 당원 당규에 규정된 확실한 팩트라며
후보에 대한 가점은 후보 배수 압축을 위한 공천 심사부터 경선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송영길 대표가 오는 6일 시선에서 광역기초의원 후보 30%를 청년으로 채우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주목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보안군이 지역 인재 양성과 민간 주도의 성장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앞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기본 계획을 세운 보안군은 지난달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고 농산물 상품화와 농촌 융복합 산업 발굴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해 연대하고 상생하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설 개선과 경영 지원에 나섰습니다. 김제시는 노후된 상가시설 개선과 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김제에서 6달 이상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보안군이 올해 수소 연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원 규모는 50대로 지원액은 한 대당 3,650만 원입니다. 보안군은 지난해 기준 수소 연료 전지차 62대를 보급했으며 오는 12월 말까지 제2호 수소 충전소를 지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